잠깐! 제가 참석 좀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회의실. 3개월 수습 직원 정수하는 해고 직전이었습니다. 기부자 정보 유출 혐의, 증거도 명백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평소 서류 정리만 돕던 봉사자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이 영상이 그곳으로 행운을 가져다 드릴 겁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4년 11월 중순 서울 강남구 국제구호재단 본부 사옥 10층 이사장실. 강민수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 한 통을 읽고 있었습니다. 68살, 이 재단을 15년 전 직접 설립한 창립자였죠.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편지는 익명이었습니다. 흰 봉투, 손으로 쓴 글씨. 오늘 아침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이사장님께 재무팀에서 기부금 횡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팀장이 주도하고 있어요. 제발 확인해 주세요. 강민수는 편지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5년간 쌓아온 재단의 명예. 전 세계 빈곤 지역을 돕는 선한 일. 그런데 내부에서 기부금을 훔쳤다니. 믿을 수가 없어. 강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 거리가 내려다 보였죠. 재단은 기부자들의 신뢰로 운영됩니다. 한 번의 스캔들이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요.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강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실장, 잠깐 들어와요. 문이 열리고 김현수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45살, 10년간 함께 일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이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강민수는 편지를 건넸어요. 이걸 보세요. 현수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사장님, 이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강민수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공식 감사는 안 돼요. 팀장이 눈치채면 증거를 없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강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제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네, 이사장님이요? 현수는 깜짝 놀랐어요. 정년 퇴직한 자원봉사자로 말이죠. 재무팀에 배치해 주세요. 강민수는 진지했습니다. 이사장 직함을 내려놓고 평범한 봉사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수는 망설였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제 정체는 당신만 알고 있으면 돼요. 강민수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가명은 강태수, 은퇴한 회계사, 일주일에 나흘 재무팀에서 서류 정리 돕는 봉사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내일부터 시작하죠. 강민수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15년간 지켜온 재단, 기부자들의 선한 마음, 도움을 기다리는 전 세계 아이들. 이 모든 것을 배신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강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더 이상 이사장이 아니었죠. 평범한 봉사자 강태수가 될 것입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 같은 날 저녁, 서울 강남구 작은 원룸. 정수아는 내일 입을 옷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26살 국제구호재단 재무팀 신입 직원이었죠. 입사한 지 석 달. 수습 기간이 이번 주에 끝납니다. 정규직 꼭 돼야 하는데. 수아는 달인 블라우스를 옷걸이에 걸었어요. 원룸은 작았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월세는 50만 원이었죠. 수아는 회계학과를 졸업했어요.
하지만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만 50군데 넘게 냈죠. 그러다 국제구호재단 공고를 봤어요. 전 세계 빈곤 아동 지원, 깨끗한 물, 식량, 교육 제공. 당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수아는 그 문구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가 아니었어요. 의미 있는 일이었죠. 면접 때 물었습니다. 왜 우리 재단에 지원했나요? 수아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돈을 벌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제가 꿈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합격했죠. 재무팀 수습 직원. 월급은 24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있었어요. 매달 80만 원씩 나갔습니다. 수아는 거울을 봤어요. 오늘도 열심히 했어. 내일도 최선을 다하자. 수아는 항상 성실했습니다. 대학 때도 그랬어요.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지만 학점은 4점대를 유지했죠. 교수님들이 칭찬했습니다. 수아 씨는 정말 꼼꼼하네요. 과제 하나도 대충 하지 않았어요. 숫자 하나, 쉼표 하나까지 확인했죠. 재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무팀 업무는 기부금 관리였어요. 매일 수십 건의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1,000원부터 1억 원까지 다양했죠. 수아의 일은 간단했어요. 입금 확인, 영수증 발급, 감사 전화. 하지만 수아는 하나하나 정성껏 했습니다. 1,000원 기부도 소중했어요. 누군가의 마음이었으니까요. 팀장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수아 씨, 너무 완벽주의 아니에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부자님들 돈인데 당연하죠. 한 푼이라도 소중합니다. 동료들은 수아를 좋아했습니다. 수아는 진짜 성실해. 항상 웃고 있어. 일도 잘하고. 하지만 수아는 불안했어요. 정규직 자리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수습 직원은 수아 포함 2명. 경쟁자는 격리 담당 이지혜였죠. 30살, 이미 경력 3년. 수아는 신입이었어요. 경험도 적고 나이도 어렸죠. 더 열심히 해야 해. 수아는 매일 일찍 출근했습니다. 8시 반 출근인데 7시 반에 도착했어요. 점심시간에도 공부했죠. 회계 자격증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 6시 퇴근인데 7시까지 남아서 정리했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수아야,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수습 기간인데 적당히 해도 되는데. 수아는 웃었어요.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적당히 하는 게 더 불편해요. 사실 수아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집에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62살 식당에서 일하고 계셨죠. 어머니는 수아를 혼자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수아가 어릴 때 떠났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아야, 넌 꼭 좋은 직장 다녀야 해.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마. 수아는 그 말을 잊지 않았어요. 정규직이 되면 월급이 320만 원으로 오릅니다. 그럼 어머니 생활비도 보낼 수 있어요. 학자금 대출도 빨리 갚을 수 있고요.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내일부터 또 시작이다. 수아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알람을 새벽 6시로 맞췄어요. 눈을 감았죠. 꿈을 꿨습니다. 정규직 전환 통보를 받는 꿈. 수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꼭 될 거야.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따라온다. 수아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일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게 수아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11월 18일, 강민수는 평범한 옷을 입고 재단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낡은 점퍼, 면바지, 운동화.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직원들이 함께 탔죠. 안녕하세요.
강민수는 90도로 인사했어요. 직원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장을 몰랐어요. 평범한 노인으로만 보였죠. 5층에서 내렸습니다. 재무팀이었어요. 김현수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태수 씨. 현수는 자연스럽게 연기했어요. 오늘부터 재무팀에서 봉사하실 겁니다. 팀장님께 소개해 드릴게요. 재무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7개가 놓여 있었어요.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구석 책상에 젊은 여성이 보였습니다. 일찍 출근한 모양이에요. 벌써 일하고 있었죠. 팀장님, 소개 좀 해드릴게요. 박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45살 재무팀장이었죠. 강민수는 박준혁을 조용히 관찰했어요. 키는 중간, 정장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가 있었죠. 안녕하세요. 박준혁은 악수를 청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태수라고 합니다. 강민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 네. 박준혁 팀장입니다. 봉사 오셨다고 들었어요. 은퇴한 회계사입니다. 집에만 있으니 무료해서요. 봉사로 보람을 찾고 싶어서 왔습니다. 강민수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회계사셨군요. 그럼 우리 팀에 큰 도움이 되시겠어요. 박준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팀원들 소개해 드릴게요. 직원들이 하나씩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격리 담당 이지혜입니다. 기부금 관리 담당 최영수입니다. 그리고 구석 책상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아입니다. 강민수는 수아를 봤어요. 26살쯤 보였습니다. 깔끔한 블라우스에 정장 바지.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죠. 무엇보다 눈이 맑았어요. 순수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아 씨. 강민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수아 씨는 우리 팀 수습 직원이에요. 석 달째인데 정말 열심히 해요. 그렇군요.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수 씨는 여기 앉으세요. 박준혁은 빈 책상을 가리켰어요. 수아 책상 바로 옆이었죠. 주로 서류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영수증 정리, 기부금 내역 파일링 같은 거요. 알겠습니다. 강민수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한편 수아는 새로운 봉사자를 힐끗 봤어요. 할아버지 봉사자시네. 친절해 보였습니다. 말투도 정중했고요. 수아는 다시 컴퓨터 화면에 집중했어요. 오늘 처리할 기부금 내역이 많았습니다. 아침 9시 팀원들이 모두 출근했어요. 업무가 시작됐죠. 강민수는 박준혁이 준 서류 뭉치를 정리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었어요. 하지만 손은 움직이면서도 눈은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박준혁은 자기 책상에서 일했어요. 컴퓨터를 보며 무언가 입력하고 있었죠. 이지혜는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부자와 통화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수아는 정말 집중하고 있었어요. 화면을 보며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강민수는 수아의 모니터를 슬쩍 봤어요. 기부금 입금 내역 엑셀 파일.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죠. 수아는 은행 내역과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 확인했어요. 꼼꼼하네. 강민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 팀원들이 우르르 나갔어요. 수아야,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이지혜가 불렀습니다. 언니, 전 도시락 싸왔어요. 먼저 가세요. 수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또 매일 도시락이야? 네, 집에서 싸우는 게 편해요. 팀원들이 나가고 사무실에는 수아와 강민수만 남았습니다. 강민수도 보온병을 꺼냈어요.
김밥이 들어 있었죠. 수아는 책상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밥과 김치, 계란 반찬. 간소했어요.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아 씨, 점심 드시면서도 일하세요? 수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 네. 공부 좀 하려고요. 책상 위에 회계 자격증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시네요. 수습이라서요. 더 배워야죠. 수아는 수줍게 웃었어요. 강민수는 김밥을 먹으며 관찰했습니다. 수아는 밥을 먹다가도 책을 봤어요. 집중력이 대단했죠. 그리고 정직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흐리지 않았어요. 이런 친구가 여기서 일하고 있구나. 강민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 2시. 강민수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박준혁의 움직임을 봤어요. 박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기 컴퓨터 화면을 재빨리 껐어요. 뭘 보고 있었길래? 강민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반 업무라면 화면을 끌 필요가 없죠. 퇴근 시간. 직원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수아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아 씨, 퇴근 안 해요? 강민수가 물었어요. 조금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건강 챙기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수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민수는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이사장님, 첫날 어떠셨어요? 현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흥미롭네. 강민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관찰할 게 많아. 강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재무팀장 박준혁, 성실한 신입 정수아,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진실. 천천히 지켜보자. 강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첫날이 끝났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2주가 흘렀습니다. 강민수는 매일 재무팀에 출근했어요. 봉사자 강태수로서 말이죠. 그동안 많은 것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정수아. 수아는 정말 성실했어요. 아침 7시 반이면 어김없이 출근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1시간 일찍이었죠. 출근하자마자 컴퓨터를 켰어요. 어제 처리한 기부금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수가 없는지 한 번 더 봐야지. 수아는 혼잣말을 했어요. 강민수는 옆 책상에서 지켜봤습니다. 한 건 한 건 체크했어요.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았죠. 어느 날 아침, 수아는 모니터를 보다가 멈췄습니다. 기부금 입금 금액과 영수증 금액이 달랐어요. 50만 원 입금인데 영수증은 5만 원. 수아는 즉시 확인했습니다. 은행 내역을 다시 봤어요. 50만 원이 맞았습니다. 팀장님, 잠깐만요. 수아는 박준혁에게 갔어요. 이건 영수증 금액이 잘못됐어요. 50만 원인데 5만 원으로 입력됐어요. 박준혁은 화면을 봤습니다. 아, 그러네. 수아 씨가 아니었으면 못 잡았겠어요. 고마워요. 박준혁은 웃었어요. 수아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수정했죠. 강민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네. 감탄했습니다. 점심시간. 매일 같은 풍경이 반복됐어요. 수아야, 오늘 뭐 먹을까? 파스타 어때? 이지혜가 물었습니다. 언니, 전 도시락 먹을게요. 먼저 가세요. 수아는 늘 그렇게 대답했어요. 팀원들이 나가고 수아는 편의점 김밥을 꺼냈습니다. 참치김밥 하나. 2,000원이었죠. 강민수는 그걸 봤어요. 매일 김밥 하나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점심, 강민수는 도시락을 2개 싸왔어요. 집에서 직접 만든 김밥이었습니다. 수아 씨, 네, 할아버지.
제가 도시락을 너무 많이 싸왔네요. 같이 먹을래요? 강민수는 김밥을 내밀었어요. 수아는 당황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전 김밥 있어요. 그 편의점 김밥 말고 제 김밥 좀 먹어봐요. 집사람이 정성껏 쌌거든요. 강민수는 웃었어요. 사실 본인이 직접 쌌지만요. 그럼 감사히 먹을게요. 수아는 김밥 한 줄을 받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먹었어요. 강민수가 물었습니다. 수아 씨,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3달 됐어요. 이번 주에 수습 끝나요. 정규직 되고 싶죠? 네, 정말 간절해요.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왜 이 재단에서 일하고 싶어요? 다른 회사도 많은데. 강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 재단이 하는 일이 좋아요. 전 세계 어려운 아이들을 돕잖아요. 맞아요. 기부금 내역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요. 1,000원, 10,000원, 100만 원. 금액은 달라도 마음은 같죠. 수아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 마음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밥이 되고 깨끗한 물이 되고 학교가 돼요. 그걸 생각하면 뿌듯해요. 강민수는 수아를 봤습니다. 눈이 맑았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제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고 싶어요. 한 푼이라도 소중하니까요. 수아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강민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친구가 있었구나. 15년간 재단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직원을 봤습니다. 하지만 수아 같은 사람은 드물었어요. 돈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사람, 성실함이 몸에 밴 사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수아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곳에서 말이죠. 강민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수아는 환하게 웃었어요. 한편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수아도 7시쯤 짐을 챙겼습니다. 할아버지, 먼저 갈게요. 조심히 가요. 강민수도 나가는 척 했어요. 하지만 1층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박준혁이 나왔습니다. 혼자였죠. 밤 8시. 왜 혼자 남아 있었지? 강민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박준혁은 팀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혼자 1시간씩 더 남았습니다. 강민수는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어요. 실장, 재무팀 서버 접속 로그 좀 봐줄래요? 네, 이사장님. 다음 날, 현수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박준혁 팀장 계정이에요. 퇴근 후에도 자주 접속하네요. 로그를 봤어요. 밤 8시, 9시, 10시. 주로 기부금 관련 파일이었습니다. 뭘 하는 거지? 강민수는 중얼거렸어요.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2주 동안 강민수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정수아, 성실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직원. 박준혁,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뭔가 숨기는 것 같은 팀장. 진실이 뭘까? 강민수는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관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죠. 강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11월 20일 수요일 밤 9시 재무팀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하나에만 불이 켜져 있었죠. 박준혁이 앉아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해외 송금 내역이었죠. 케냐 아동 급식 지원 프로젝트 500만 원. 박준혁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영수증만 만들었죠. 500만 원은 박준혁 처남의 계좌로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3년, 총 5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박준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완벽해.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수아. 수아는 너무 꼼꼼했어요.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수아가 물었었죠. 팀장님, 이 케냐 프로젝트 영수증 좀 이상한데요. 날짜가 이틀 차이 나요. 박준혁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제가 실수했나 봐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 친구 위험해. 수아가 계속 파고들면 5억 횡령이 들통날 수 있었어요. 박준혁은 결심했습니다. 수아를 제거해야 해. 수습 기간이 이번 주에 끝납니다. 정규직 자리는 한 명뿐이었죠. 수아와 이지혜 중 한 명. 박준혁은 이미 이지혜를 선택했어요. 이지혜는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질문도 안 했죠. 하지만 수아는 달랐어요. 모든 걸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수아만 없으면 돼. 박준혁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수아는 원룸에서 회계책을 보고 있었어요. 뭔가 계산. 이게 좀 어렵네. 내일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자격증 공부였죠. 수아는 노트에 정리했어요. 똑똑똑.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수아야, 밥은 먹었니? 엄마 오늘 팁 10,000원 받았다. 다음 주에 용돈 보낼게. 수아는 웃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나 잘 먹어. 엄마가 쓰세요. 답장을 보냈어요. 정규직 되면 엄마한테 보내드려야지. 수아는 다시 책을 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무팀, 박준혁은 출근하자마자 컴퓨터를 켰어요. 후원자 명단 파일을 열었습니다. 최대 후원자 중 한 명, 김영우 회장. 매달 1천만 원씩 기부하는 분이었죠. 박준혁은 김영우 회장의 전화번호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파일을 수정했습니다. 전화번호 끝자리를 바꿨죠. 원래 010-1234-5678, 수정 010-1234-5679. 딱 숫자 하나만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오전 10시, 박준혁은 수아를 불렀어요. 수아 씨, 잠깐. 네, 팀장님. 수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김영우 회장님께 감사 전화 좀 해줄래요? 이번 달 기부 감사 인사요. 네, 알겠습니다. 박준혁은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여기 전화번호 있어요. 점심 전에 부탁해요. 네. 수아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010-1234-5679. 수아는 자리로 돌아가 전화를 걸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중년 남성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국제구호재단 재무팀 정수아입니다. 김영우 회장님이신가요? 네. 김영우요? 전 김영우 아닌데요? 수아는 당황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혹시 전화 잘못 걸었나 봐요. 뭔 소리예요? 기부 같은 거 안 해요, 저는. 상대방은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아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이상하다. 분명 팀장님이 주신 번호인데. 수아는 다시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010-1234-5679. 그리고 컴퓨터 파일을 열었어요. 후원자 명단. 김영우 회장 전화번호 010-1234-5679. 맞는데? 수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 박준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네, 팀장님. 김영우 회장 비서였습니다. 팀장님, 회장님께서 불쾌해하십니다. 왜 감사 전화를 안 하시나요? 박준혁은 속으로 웃었어요. 네,
오늘 오전에 직원이 전화했는데요. 아닙니다. 회장님 말씀으로는 전화 안 왔다고요. 이상하네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준혁은 수아를 불렀어요. 수아 씨, 김영우 회장님께 전화했어요? 네, 했는데요. 근데 회장님이 아니라고 하셔서 수아는 불안했습니다. 뭐라고요? 박준혁은 놀란 척 했어요. 회장님 비서한테 방금 전화 왔어요. 감사 전화 안 왔다고요. 네, 그럴 리가. 수아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박준혁은 컴퓨터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슬쩍 번호를 다시 수정했습니다. 원래 번호로요. 010-1234-5678. 수아 씨, 번호가 이거 맞아요? 박준혁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수아는 종이를 다시 봤어요. 010-1234-5679. 수아는 당황했습니다. 파일 번호와 종이 번호가 달랐어요. 제가 잘못 적었나 봐요. 수아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 씨, 이건 심각한 실수예요. 최대 후원자분을 모욕한 거잖아요. 박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박준혁은 인사팀에 전화했습니다. 네, 정수아 직원 경고 1회 부탁합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한편 옆 책상에서 강민수는 모든 걸 봤습니다. 수아의 당황한 표정, 박준혁의 차가운 태도, 뭔가 이상한데 강민수는 의문이 들었어요. 수아는 그렇게 실수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두세 번씩 확인하는 사람이었죠. 강민수는 박준혁을 봤어요. 박준혁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얼굴에 미세한 미소가 있었죠. 저 미소는 뭐지? 강민수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11월 21일. 수아, 후원자 전화 실수. 박준혁 반응 만족스러움. 뭔가 잘못됐어요. 강민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작인가? 강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어요. 수아는 책상에 앉아 눈물을 참았습니다. 왜 이런 실수를? 분명 확인했는데, 분명 팀장님이 주신 번호였는데, 수아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했죠. 다시는 실수 안 할 거야. 수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준혁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날 오후, 수아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경고 1회. 인사 기록에 남았어요. 정규직 전환 심사에 영향을 줄 거예요. 왜 그런 실수를? 수아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분명 팀장님이 준 종이를 보고 전화했는데, 분명 그 번호였는데, 수아는 서랍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010-1234-5679. 컴퓨터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010-1234-5678. 마지막 숫자가 달랐어요. 내가 잘못 봤나? 수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이지혜가 다가왔어요. 수아야, 괜찮아? 응, 언니. 실수할 수도 있지. 너무 자책하지 마. 이지혜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알았어요. 이지혜도 정규직을 원했습니다. 둘 중 한 명만 되는 거예요. 고마워, 언니. 수아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퇴근 시간, 동료들이 나갔습니다. 수아는 혼자 남아서 일했어요. 오늘 처리하지 못한 기부금 내역.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돼. 더 조심해야 해. 수아는 한 줄 한 줄 확인했어요. 밤 7시 화장실에 갔다 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누군가를 봤어요. 강태수 할아버지였습니다. 강민수는 5층 복사실에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직 안 가셨어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아, 수아 씨. 서류 복사 좀 하고 가려고요. 강민수는 웃었어요. 수아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강민수는 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죠. 사실 복사는 핑계였어요. 강민수는 오후 내내 고민했습니다. 수아가 그런 실수를 할 리 없어. 2주간 지켜봤어요. 수아는 모든 걸 두세 번씩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잘못 볼 사람이 아니었죠. 뭔가 조작됐어. 강민수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어요. 복사가 끝났습니다. 강민수는 서류를 들고 재무팀으로 갔어요.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수아만 남아 있었죠. 강민수는 자기 책상에 앉았어요. 그리고 슬쩍 주변을 봤습니다. 박준혁 책상, 컴퓨터는 꺼져 있었어요. 강민수는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무팀 서버 기록 확인 가능해요? 30초 후 답장이 왔어요. 가능합니다. 필요하신가요? 오늘 오전 후원자 명단 파일. 누가 수정했는지 확인해줘요. 알겠습니다. 5분 후 강민수 핸드폰에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강민수는 파일을 열어 천천히 읽었어요. 오늘 아침 9시 23분. 박준혁이 김영우 회장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수아가 전화한 건 10시쯤이었어요. 그리고 오전 10시 47분. 박준혁이 다시 번호를 원래대로 되돌렸습니다. 수아가 실수했다고 확인한 직후였죠. 역시 그랬구나. 강민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처음부터 조작이었어요. 박준혁이 일부러 번호를 바꿔놓고 수아가 전화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수아가 실수했다고 하면 다시 원래 번호로 돌려놓은 거죠.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강민수는 증거를 확보했어요. 화면을 캡처해서 안전하게 저장했습니다. 강민수는 수아를 봤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됐습니다. 울었던 거예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겠죠. 강민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런 성실한 사람을. 강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아 씨. 네, 할아버지. 수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강민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수아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그리고 말이죠. 강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니까요. 억울한 일도 결국엔 풀리게 돼 있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내요. 강민수는 수아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리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강민수는 핸드폰을 다시 봤어요. 저장한 증거 파일. 명백한 조작이었습니다. 박준혁, 당신은 왜 이러는 거지? 강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수아를 떨어뜨리려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이유가 있을까요? 익명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재무팀에서 기부금 횡령. 혹시 수아가 뭔가 눈치챘나? 강민수는 점점 확신했어요. 박준혁이 수아를 제거하려는 이유. 분명 숨기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더 파고들어야 해. 강민수는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확보, 해외 송금 기록 추적, 박준혁의 모든 움직임 관찰,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확실한 증거를요. 한편 사무실에 홀로 남은 수아. 수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포기하면 안 돼. 수아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식당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 엄마를 위해서라도 해내야 해. 수아는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내일은 더 조심할 거예요. 더 꼼꼼하게 확인할 거예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수아는 모르고 있었죠. 이건 자신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함정이었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있다는 걸요. 밤 8시, 수아는 짐을 챙겨 퇴근했습니다. 강민수는 1층 로비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수아가 나가는 걸 봤습니다. 작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강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수아 씨.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강민수는 노트를 펼쳤어요. 증거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하나씩 체크해 나갈 거예요. 일주일 후 11월 28일 화요일, 수아는 더 조심했습니다. 모든 걸 3번씩 확인했어요. 하지만 박준혁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재무팀 사무실, 박준혁은 혼자 남아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기부금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익명 기부 500만 원. 오늘 오후 입금된 돈이었어요. 박준혁은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 장부에서 삭제했어요. 그리고 처남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500만 원은 그렇게 사라졌죠. 박준혁은 입금 확인 메일을 열었어요. 수아 계정으로 전송된 메일이었습니다. 정수아 님께서 확인하셨습니다. 박준혁은 이 문장을 복사했어요. 그리고 날짜를 조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로 변경했죠. 이제 수아가 이 돈을 받았다고 기록됐어. 박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원래 회계 감사가 있었어요. 외부 회계사가 왔습니다. 기부금 내역을 점검하는 날이었죠. 오전 10시, 회계사가 물었습니다. 여기 이상한 게 있는데요. 어제 익명 기부 500만 원. 은행 입금 내역은 있는데 장부에는 없네요. 팀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박준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회계사는 화면을 보여줬어요. 은행 거래 내역. 11월 28일 오후 1시 32분. 익명 기부 500만 원 입금. 하지만 재단 장부에는 없었습니다. 이건 누가 담당했나요? 회계사가 물었어요. 박준혁은 컴퓨터를 확인하는 척했습니다. 수아 씨 계정으로 입금 확인 메일이 왔네요. 수아 씨? 수아는 깜짝 놀랐어요. 네. 어제 익명 기부 500만 원 받았어요? 아니요, 저는 못 받았는데요. 수아는 당황했습니다. 박준혁은 화면을 돌렸어요. 여기 보세요. 수아 씨 계정으로 메일 왔어요. 오후 2시에 확인했다고 나오는데요. 수아는 화면을 봤습니다. 정말 자기 계정이었어요. 하지만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 메일 본 적 없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계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500만 원이 어디로 갔죠?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수아는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인사팀장이 호출됐어요. 회의실로 옮겼습니다. 수아, 박준혁, 인사팀장, 회계사. 인사팀장이 물었습니다. 정수아 씨, 500만 원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저는 받지도 않았어요. 그 메일도 못 봤어요. 수아는 울먹였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에는 수아 씨가 확인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장부에 입력하지 않았고요. 저는 정말 아니에요. 수아는 거의 울고 있었어요.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결론. 경고 2회 누적. 감봉 10%. 정규직 전환 보류. 수아는 회의실에서 나왔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갔죠. 변기에 앉아서 울었어요. 왜 이러는 거야? 왜? 수아는 억울했습니다. 정말 모르는 일이었어요. 한편 강민수는 5층 복도에서 지켜봤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수아.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강민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또 당했구나. 강민수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어제 재무팀 컴퓨터 접속 기록 전부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30분 후 강민수 핸드폰에 파일이 왔어요. 어젯밤 10시 15분 박준혁 계정이 수아 컴퓨터에 원격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입금 확인 메일을 열었어요. 시간을 조작했죠. 강민수는 은행에도 연락했습니다. 이사장 권한으로 거래 내역을 요청했어요. 500만 원은 재단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저녁 다른 계좌로 송금됐어요. 수취인 이름 김태준. 강민수는 조사했습니다. 김태준, 박준혁의 처남이었어요. 횡령이었구나. 강민수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박준혁은 기부금을 훔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아가 너무 꼼꼼해서 발각될까봐 제거하려는 거였죠. 강민수는 증거를 저장했습니다. 컴퓨터 접속 기록, 은행 송금 내역, 수취인 정보 모두 확보했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강민수는 기다렸어요. 박준혁은 분명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12월 5일 재단에 큰일이 터졌습니다. 주요 후원자 명단이 유출됐어요. 경쟁 구호단체가 후원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저희 단체로 후원을 옮기시면 세금 혜택이 더 좋습니다. 후원자들이 재단에 항의했어요. 우리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국제구호재단 후원자 정보 유출 파문. 재단은 발칵 뒤집혔어요.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보안팀이 조사했어요. 후원자 명단 파일, 외부 이메일로 발송됐습니다. 발송 계정 정수아. 수아는 청천벽력이었어요. 저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수아 컴퓨터에서 파일을 USB로 복사. 그리고 개인 이메일로 전송. 모두 기록돼 있었어요. 징계위원회 개최 결정. 즉시 해고. 형사 고소 검토. 수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무실 책상에서 짐을 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동료들은 쳐다만 봤어요.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룸 침대에 쓰러졌어요. 울었습니다. 난 정말 안 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수아는 받을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죠. 한편 강민수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박준혁의 움직임, 수아 컴퓨터 원격 접속, 파일 전송 모두 기록됐어요. 강민수는 최종 증거를 모았습니다. 컴퓨터 접속 기록, 은행 송금 내역, 파일 전송 기록 모두 확보했어요. 강민수는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징계위원회 날짜 잡혔나요? 네, 내일 오후 3시입니다. 좋아요.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신분으로요? 강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준비는 해두세요. 강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2월 6일 새벽. 수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징계위원회. 해고가 확정될 거예요. 어쩌면 고소당할 수도 있었죠. 수아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난 정말 안 했는데. 어제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후원자 명단을 외부로 보낸 적 없습니다. USB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개인 이메일로 파일을 보낸 적도 없었죠.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모두 수아 계정이었어요. 수아 컴퓨터였고요. 어떻게 된 거지? 수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수아는 며칠째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죠. 문자가 왔습니다. 수아야, 왜 전화 안 받니? 엄마 걱정돼. 무슨 일 있어? 수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미안해. 수아는 답장을 쓸 수 없었어요. 오전 9시, 수아는 재단으로 갔습니다. 징계위원회 전에 개인 물건을 정리하라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재무팀 사무실, 동료들이 수아를 봤어요. 하지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했죠. 수아는 자기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회계 자격증 책, 어머니 사진, 메모장, 하나씩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지혜가 지나갔어요. 언니, 수아가 불렀습니다. 이지혜는 멈췄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 진짜 안 했어. 언니는 믿어주지? 수아는 간절했어요. 이지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안, 수아야. 난 모르겠어. 이지혜는 그냥 갔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수아를 봤습니다. 수아 씨, 정리 다 했어요? 박준혁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감정했습니다. 네. 수아는 작게 대답했어요. 안타깝네요. 처음엔 정말 잘했는데. 박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아는 박준혁을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팀장님 눈빛,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처럼. 혹시? 수아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설마 팀장님이 그럴 리 없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아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후 2시 반, 징계위원회 회의실. 수아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인사팀장이 나왔어요. 정수아 씨, 들어오세요. 수아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회의실 안, 긴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징계위원 5명이 앉아 있었어요. 인사팀장, 법무팀장, 외부 변호사, 노무사, 감사. 반대편에는 빈 의자 하나. 수아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박준혁이 앉아 있었어요. 참고인 자격이었죠. 수아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징계위원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정수아 씨, 후원자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할 말 있나요? 위원장이 물었어요. 수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증거가 명백합니다. 당신 계정에서 파일이 전송됐어요. 법무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어요. USB도 사용하지 않았고 개인 이메일로 보낸 적도 없어요. 그럼 누가 한 거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아니에요. 수아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컴퓨터 비밀번호는 누가 알고 있나요? 저만 알아요. 그럼 당신밖에 할 수 없잖아요. 수아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수가 들어왔어요. 봉사자 할아버지였습니다. 위원들이 놀랐어요. 누구세요? 인사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재무팀 봉사자 강태수입니다. 강민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박준혁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왜? 강민수는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해도 될까요? 강민수가 물었습니다. 위원장은 당황했어요. 봉사자가 왜 여기에?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강민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수아는 강태수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박준혁은 불안해졌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강민수는 의자를 하나 가져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을 봤어요. 정수아 씨는 무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강민수는 서류 첫 장을 펼쳤어요. 일주일 후 12월 13일 박준혁은 구속됐습니다. 업무상 횡령 5억 2천만 원, 무고죄, 컴퓨터 사용 사기, 모든 증거가 명백했어요. 경찰 조사에서 전부 자백했습니다. 처남 김태준도 함께 구속됐죠.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어요. 재단 명예를 위해서였습니다. 대신 내부 감사가 강화됐어요. 모든 송금 내역을 이중으로 확인하게 됐죠. 한편 수아는 새로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정수아 대리. 수아는 명패를 쓰다듬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해고 직전이었는데 지금은 정규직이고 대리 승진까지 했습니다. 수아 대리님, 동료가 인사했어요. 네, 영수 씨. 수아는 밝게 웃었습니다. 동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모두가 수아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우리가 믿지 못해서. 이지혜는 눈물까지 흘렸어요. 괜찮아, 언니. 나도 이해해. 수아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풀렸으니까요.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수아 대리. 네, 이사장님. 수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점심 같이 할까요? 강민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좋습니다. 재단 구내식당. 조용한 테이블에 둘이 앉았습니다. 강민수는 샐러드를 먹으며 말했어요. 적응은 잘 되고 있어요? 네, 이사장님. 다들 잘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수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신이 잘해서 그런 거죠. 강민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가르쳐 줄 겁니다. 네. 수아는 놀랐어요. 재무관리의 진짜 의미, 기부금이 어떻게 사람들을 돕는지,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법. 강민수는 설명했습니다. 당신을 재무이사로 키우고 싶어요. 수아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이사요?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2년, 3년 후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민수는 확신했어요. 당신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재단을 이끌어야 해요. 수아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아요. 당신은 늘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강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습니다.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현장을 모르면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것.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직접 보고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올바른 사람은 반드시 빛을 본다는 것. 강민수는 수아를 봤습니다. 당신이 증명했어요. 정직하게 살면 누군가는 지켜본다는 것을요. 수아는 감동했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가 해낸 거예요. 강민수는 웃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강민수는 수아에게 말했어요. 다음 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제 사무실로 오세요. 네. 멘토링 시간입니다. 1대1로 가르쳐 줄게요. 수아는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감사는 성과로 보여주세요. 강민수는 윙크했어요. 그날 저녁, 수아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수아야,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았니? 엄마 걱정했잖아. 미안해, 엄마. 사실, 수아는 지난 일주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모함당한 일, 억울했던 일, 그리고 진실이 밝혀진 일. 세상에, 우리 딸 고생했네. 어머니는 울먹였어요. 괜찮아, 엄마. 이제 다 해결됐어. 수아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 정규직 됐어. 대리로 승진도 했어. 정말 우리 딸 축하해. 어머니는 기뻤어요. 월급 올랐어. 다음 달부터 엄마한테 생활비 보낼게. 아이고, 우리 딸. 엄마는 괜찮아. 아니야. 이제 내가 엄마 돌볼 차례야. 수아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3개월 전, 이 원룸에 처음 이사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설렘과 불안이 함께 했었죠. 그리고 지난 일주일, 최악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정직하게 살았죠. 그리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수아는 배웠어요. 올바르게 사는 것, 성실하게 일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결국엔 빛을 본다는 것을요. 수아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회계 자격증 책을 꺼냈어요. 더 열심히 해야지. 수아는 책을 펼쳤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기대하셨어요. 재무이사가 될 수 있다고요. 수아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증명하고 싶었어요. 정직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올바른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것. 수아는 다짐했습니다. 이 재단에서 계속 일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거예요. 기부자들의 선한 마음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닿도록 투명하고 정직하게. 수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짜 꿈을 향한 시작. 밤 10시, 강민수는 이사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15년 전, 이 재단을 만들 때가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을 돕고 싶었어요. 올바른 곳에 기부금을 쓰고 싶었죠. 그런데 내부에서 배신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발견했어요. 정수와 같은 사람을, 정직하고 성실하고 순수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한 이 재단은 계속될 수 있을 거예요. 강민수는 만족스러웠습니다. 3개월간의 위장 잠입.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진실을 밝혔고 좋은 인재를 발견했으니까요. 강민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익명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강민수는 편지를 보내준 사람에게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덕분에 재단을 구했으니까요. 강민수는 전등을 끄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내일도 재단은 계속될 것입니다. 올바르게, 투명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정수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빛을 볼 것입니다. 강민수는 확신했어요.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결국엔 인정받는다는 것을. 그게 바로 이번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12월 13일 박준혁은 구속됐습니다. 업무상 횡령 5억 2천만 원. 무고죄, 컴퓨터 사용 사기. 모든 증거가 명백했어요. 경찰 조사에서 전부 자백했습니다. 처남 김태준도 함께 구속됐죠.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어요. 재단 명예를 위해서였습니다. 대신 내부 감사가 강화됐어요. 모든 송금 내역을 이중으로 확인하게 됐죠. 한편
수아는 새로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정수아 대리. 수아는 명패를 쓰다듬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해고 직전이었는데 지금은 정규직이고 대리 승진까지 했습니다. 수아 대리님, 동료가 인사했어요. 네, 영수 씨. 수아는 밝게 웃었습니다. 동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모두가 수아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우리가 믿지 못해서. 이지혜는 눈물까지 흘렸어요. 괜찮아, 언니. 나도 이해해. 수아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풀렸으니까요.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수아 대리. 네, 이사장님. 수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점심 같이 할까요? 강민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좋습니다. 재단 구내식당. 조용한 테이블에 둘이 앉았습니다. 강민수는 샐러드를 먹으며 말했어요. 적응은 잘 되고 있어요? 네, 이사장님. 다들 잘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수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신이 잘해서 그런 거죠. 강민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가르쳐 줄 겁니다. 네. 수아는 놀랐어요. 재무관리의 진짜 의미, 기부금이 어떻게 사람들을 돕는지,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법. 강민수는 설명했습니다. 당신을 재무이사로 키우고 싶어요. 수아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이사요?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2년, 3년 후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민수는 확신했어요. 당신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재단을 이끌어야 해요. 수아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아요. 당신은 늘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강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습니다.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현장을 모르면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것.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직접 보고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올바른 사람은 반드시 빛을 본다는 것. 강민수는 수아를 봤습니다. 당신이 증명했어요. 정직하게 살면 누군가는 지켜본다는 것을요. 수아는 감동했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가 해낸 거예요. 강민수는 웃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강민수는 수아에게 말했어요. 다음 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제 사무실로 오세요. 네. 멘토링 시간입니다. 1대1로 가르쳐 줄게요. 수아는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감사는 성과로 보여주세요. 강민수는 윙크했어요. 그날 저녁, 수아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수아야,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았니? 엄마 걱정했잖아. 미안해, 엄마. 사실, 수아는 지난 일주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모함당한 일, 억울했던 일, 그리고 진실이 밝혀진 일. 세상에, 우리 딸 고생했네. 어머니는 울먹였어요. 괜찮아, 엄마. 이제 다 해결됐어. 수아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 정규직 됐어. 대리로 승진도 했어. 정말? 우리 딸, 축하해. 어머니는 기뻤어요. 월급 올랐어. 다음 달부터 엄마한테 생활비 보낼게. 아이고, 우리 딸. 엄마는 괜찮아. 아니야. 이제 내가 엄마 돌볼 차례야. 수아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3개월 전
이 원룸에 처음 이사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설렘과 불안이 함께 했었죠. 그리고 지난 일주일, 최악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정직하게 살았죠. 그리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수아는 배웠어요. 올바르게 사는 것, 성실하게 일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결국엔 빛을 본다는 것을요. 수아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회계 자격증 책을 꺼냈어요. 더 열심히 해야지. 수아는 책을 펼쳤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기대하셨어요. 재무이사가 될 수 있다고요. 수아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증명하고 싶었어요. 정직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올바른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것. 수아는 다짐했습니다. 이 재단에서 계속 일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거예요. 기부자들의 선한 마음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닿도록 투명하고 정직하게. 수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짜 꿈을 향한 시작. 밤 10시, 강민수는 이사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15년 전, 이 재단을 만들 때가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을 돕고 싶었어요. 올바른 곳에 기부금을 쓰고 싶었죠. 그런데 내부에서 배신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발견했어요. 정수와 같은 사람을, 정직하고 성실하고 순수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한 이 재단은 계속될 수 있을 거예요. 강민수는 만족스러웠습니다. 3개월간의 위장 잠입.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진실을 밝혔고 좋은 인재를 발견했으니까요. 강민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익명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강민수는 편지를 보내준 사람에게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덕분에 재단을 구했으니까요. 강민수는 전등을 끄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내일도 재단은 계속될 것입니다. 올바르게, 투명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정수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빛을 볼 것입니다. 강민수는 확신했어요.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결국엔 인정받는다는 것을. 그게 바로 이번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